우리는 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가? 3. 문재인 정권은 한국 경제를 폭망시켰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34% 성장으로 10년 만에 최악이고 OECD 22개국 중 꼴찌다. 투자가 줄고 1분기 설비 투자 증가율이 10.8%로 21년 만에 최저, 수출이 내리막길 금년 6월 1-10일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 감소하여 7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위기이고 생산기지가 해외로 가고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이 붕괴한 탓이다. 2019년 2월 경제의 3대 축 생산, 투자, 소비가 일제히 하락한 트리플 마이너스다.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여 년 만에 11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기 선행지수도 9개월째 하락, 두 지수가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올 1분기 중소제조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마이너스 7.3% 줄었다. 영세 중소기업은 고용을 10% 줄였고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진으로 내년 법인세가 10조 원 이상 급감하고 10대 기업 순이익이 45% 급감했다.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가 1년 전 28.8%에서 58.9%로 늘었다. 수출 급감으로 연속 흑자였던 경상수지가 84개월 만에 금년 4월 적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 대외 신인도의 적신호가 켜진다. 이미 원화 가치가 떨어져 1달러당 1,2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 파탄의 주범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이 정책은 극심한 소득 격차로 임금이 낮은 저소득층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이나 이것은 허구다. 임금을 올려 성장이 가능하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성장하지 못할 나라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금년에는 10.9% 인상의 주휴수당이 합쳐져 도합 30%가 추가 인상되어 실제 시급이 1만 원을 넘었다. 여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유급 휴가로 인한 6%의 추가 인상, 2019년 이후의 임금 인상을 합치면 문재인 정부 기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은 100%가 넘는다.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이런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로 인해 2015년 79만 개 수준의 자영업 폐업수가 2017년에 100만 개로 급증하고 5인 미만의 자영업 폐업률은 2017년에 78%에서 2018년 88%로 역대 최고치가 되었다. 편의점 소득은 한 해 만에 33.4%가 줄었다. 최근에야 고용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고용 증가는 38만 명인데 작년 한 해 고용 증가는 9만 7천 명이어서 30만 개 이상 감소했다. 금년 4월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인 4.4%이다. 실업자 수도 12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천 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최고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8만 명이 줄었다. 30, 40대 일자리가 4월 중 25만 개가 사라졌고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도 7만 개가 줄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11.6%, 체감 실업률 25.2%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최고 고용 호황인데 한국만 고용 참사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가 급감하고 재벌을 사회학으로 취급, 대기업 투자 의욕을 꺾어놓았기 때문이다. 통계 조작으로 가짜 취업자를 42만 명 만든 후 문재인은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했다. 통계청은 취업자가 25만 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노인 임시직 일자리 34만 명과 농림어업 귀농 8만 명을 취업자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빼면 17만 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권은 2년간 77조 원을 퍼부어 휴지줍기 등 60세 이상 노인 용돈 일자리와 대학 강의실 전등급이 등의 주당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 35만 개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다 취업이 안 되어 귀향해 무보수로 가족 일을 돕는 8만 명도 농림어업 고용 증가로 간주되었다. 세금으로 임시직을 만들어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가짜 일자리를 빼면 취업자 수는 14개월째 마이너스이고 구직 포기 숫자도 200만을 돌파했다. 대기업은 물론 버티던 중소기업마저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크게 줄었다. 올 1분기 해외 투자액이 141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 늘고 3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 기업도 3,500곳이 넘었다. 올 1분기 국내 설비 투자는 작년보다 17% 감소했고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는 32억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 세계 최고의 인건비, 강성노조 횡포, 과도한 규제와 세금 때문이다. 한국은 강성노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1.5배 높다. 반면에 외국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산업, 재정, 복지가 타격받고 있다. 문재인이 대기업을 계속 옥죄고 있다. 한진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정부 11개 기관을 동원하여 25차례 감사, 18차례 가택 수색, 14차례나 검찰 포토라인에 가족을 세우고 국민연금으로 조양호의 회장직을 빼앗았다. 조 회장은 결국 사망했다. 또 국민연금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강탈하려 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21조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 경영권을 지켰다. 삼성전자는 2년 넘게 검찰 수사와 끊임없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못 잡아서 안달이다. 문정권 상속세가 최고 세율 65%여서 기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OECD 37개국 중 상속세 제로인 나라가 절반에 달하고 전 세계가 상속세 폐지로 가고 있는데 문정권은 최고 세율을 OECD 평균 26%로 낮추고 공제 대상 매출 규모를 높여달라는 기업계의 요구를 모두 무시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개선되었던 불평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되고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이 1천만 명에 육박했다. 문재인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채택했지만 통계청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8마 비율이 2011년 1.74에서 2017년 1.44로 내려갔다며 소득 불평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선되었다고 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분배가 악화되어 작년 4분기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1년 전 4.61배에서 5.47배로 급등,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다. 소득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 중 정부 보조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이 1천만 명에 육박했다. 공공기관 수익이 2년 동안 15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추락하고 몸집은 비대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휴일화하면서 2016년 당기 순이익이 17조 원이 되었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 7조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분의 1로 줄었다.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면서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10.5% 급증했다. 버스 대란의 결과 대책 없이 강행한 조신도시간제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조신도시간제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라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버스 기사들에게 정부가 100개를 들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기로 하고 다른 지역도 인상하고 광역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조신도시간제로 인한 국민 부담이 연간 1조 5천억 원이 되었다. 버스 대란 같은 집단행동은 또 나올 것이다. 비현실적 노동시간 규제가 기업을 훼손시키고 노동자 소득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4차 산업 경쟁에서 한국은 완전히 낙오하여
미래가 없다. 헬스케어, 전기차,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한 한국 유니콘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벤처가 단 하나도 없다. 이에 집단의 반대와 정부 규제 때문이다. 헬스케어는 정부가 금지하고 동남아도 하는 원격 진료는 불법이다. 인공지능 AI는 선도 그룹을 따라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미국,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 선두 다툼을 하고 선진국이 총력을 다하는데 한국만 태평하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만 지난 1년 8개월간 AI 관련 회의는 한 번밖에 없었다. 우리 데이터는 모두 해외에 내주면서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데이터 수집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성장이 양호하고 일자리가 늘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 부도로 몰고 가고 있다.